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현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선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아뚜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썸네일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합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서부지방법원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법정의 공정법치에 대위기가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법원, 검찰, 경찰,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했나? 그러면 사법정의를 내세웠나? 공정한 법치를 했나?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일보는 사설들을 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 사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소위 말해서 보수 우파 신문이라고 표방을 해왔던 조중동, 조선중앙동아의 행태가 사실상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기존의 기성 언론에 대한 어떤 통렬한 각성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지금 거세지고 있고, 조중동 절독 운동도 벌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일종의 좀 선전선동 매체와 유사한, 한겨레 경향신문은 거의 선동 매체에 거의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조선일보가 최근 한 달 사이에 논조에 큰 변화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설도 지금 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전국 대법관회의 소집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서부지방법원의 폭력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이런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되면은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 이 말은 맞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지당한 말이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이지 공산당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인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입니다. 공산당 전체주의 국가들처럼 사람이 통치하는 그 사람이란 것은 공산당 총서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야말로 우두머리가 통치하는 인치가 횡행하는 나라와 다른 법치가 통용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죠. 이런 측면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현직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잡아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일보 사설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건 그거예요. 조국이는, 윤미향이는, 황운하는, 그리고 이재명은 과연 이게 공평한가? 이걸 지금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말하는 것처럼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을 하면 안 된다. 오케이.
법치주의가 존중받으려면 그 법치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심판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 판사들, 그리고 수사기관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경찰과 검사들이 법치주의를 존중받을 수 있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은 대한민국 헌법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헌법 지키라고 하면 누가 지키겠어요, 그거?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잡아넣은 수사기관과 영장 쳐준 법원이 라면, 그럼 그동안 이재명, 조국, 황운하, 윤미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조국. 이 조선일보 사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와, 무슨 재판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1심만 3년 2개월이 걸렸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국이가 조국 땅을 만들었고 본인도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요. 이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대법원 확정 판결 나는 바람에 구속돼 버렸어요. 이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징역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아가지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면 이 국회의원 나올 수 있습니까? 조국 당 만들 수 있습니까? 즉 이 말은 사법부 내에 조국이를 봐줘야 되는 세력이 있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법부 내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봐줄 만한 세력이 없다. 좋다. 그게 공정한 심판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조국이는 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냐, 이 말입니다. 윤미향이 한번 봅시다. 윤미향이. 윤미향이는 죄질이 아주, 이건 뭐 불량합니다. 아주. 태평양 전쟁에서 정말 종군 피해 여성 할머니들, 후원금들, 소위 말해서 후원금. 제가 좀 나이브하게 표현하겠습니다. 후원금 삥탕 친 사람이 윤미향이 아닙니까? 응? 후원금 횡령한 사람? 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기소된 지 몇 년? 4년 2개월.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윤미향이는 국회의원 배지 달고 국민들한테 세비, 저와 여러분이 낸 그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연봉 한 1억 한 5천씩 받아 먹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일본 조총련 행사에 가서 떡 앉아 있습니다. 제1교포 공식단체의 민단 행사에는 가지도 않고 관동 대지진 뭐 참사 몇 주년 그 자리에 조총련 행사 자리에는 갔는데 민단 행사에는 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임기 다 채우고 윤미향이는 룰루랄라 사라졌습니다. 황운하는 그럼 어때요? 황운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지금 혐의를 받는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어요. 왜? 우리법 출신 판사가 무려 15개월, 1년 3개월 동안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황운하는 그 결과 임기 다 채우고 이번에 지난번 총선 때 나와서 또 배지 달았어요. 문제는 판사들이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판사들, 이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판사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이 정치 판사들, 정치 경찰들, 정치 검사들, 이게 문제인 거죠. 이 자들이 사실은 1987년 민주화 체제가 달성된 이후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시 정치 군인들 이 정치판에서 다 나가라. 결국 YS가 3당 합당하면서 문민정부를 만들면서 하나회 척결하면서 정치 군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치 판사, 정치 경찰, 정치 검찰이 더 설쳐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헌법을 지켜라, 빨간불이 켜지면 건너가지 말아라 라고 요구할 수 있으려면 자기들부터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법 지킵니까? 요번에
아시아투데이, 아이고, 제가 넘어져 버렸네. 아시아투데이 사설, 딸랑 15자 구속 사유. 누가 사법부 신뢰하겠는가? 이런 내용을 보면,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이재명에 대해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기각 사유가 600자 분량이었답니다. 600자. 거기 보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는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증교사 혐의는 맞는 것 같은데 굳이 구속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왜?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한다. 그렇군요. 그래서 구속을 안 시켰군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구속시켰지? 이재명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뽑은 전당대회 선거에서 만들어진 민주당 대표죠.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인 나머지 절반 이상 되는 국민들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뽑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참여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재명이는 살려주는데 왜 윤석열이는 저렇게 가혹하게 잡아들이죠? 가족 접견도 못하게 막았어요. 공수처가. 이게 과연 공평하냐 이겁니다. 공평하냐 이게 사법 정의야? 지금 이걸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공평한 짓이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영장 발부할 때 서부지방법원의 그 당직 판사,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요, 정치 판사들 또는 정치 경찰들, 정치 검찰들에 의해서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의 품격이 거의 싸구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싸구려 나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을 잡아넣으면서 서부지방법원장이나 대법관 또는 재판관들이 관여하지 않고 당직 판사가 하나 딸랑 나와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 피의자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 15자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켜버리는, 이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싸구려가 됐습니까? 그래서 정치 판사들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매일신문 사설 한번 봅시다. 누가 법치를 파괴하고 있나? 누가 법치를 파괴하고 있나?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첫 번째, 이순영 서울 서부지방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 발부,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주체입니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이 할 수 있어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그런데 내란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한다면서 관계 혐의로 내란죄 수사를 하는 거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근데 서울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이순영 판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 조항으로 한다고 딱 적시를 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군사상 기밀이 요하는 대통령 관저나 이런 시설을 출입할 때는 대통령이나 경호처장이 허가를 득해야 된다.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했는데 그걸 예외로 한다고 빼줬어요. 판사가 하나님입니까? 판사가 부처님이에요? 지 맘대로 대한민국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을 하는 정치 판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되든 망가지든 말든 간에 그런 건 상관없고 내일 아니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만 잡아넣으면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특정 정치 세력 편향적인 정치 판사들의 행태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공수처는 또 어떻습니까? 2차 체포영장 나서면서 완전 출입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외곽 경비 맡고 있는 55 경비당장을 부릅니다. 불러서 출입을 허가해달라 이러니까 55 경비단장이 그건 제 권한이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도장 좀 가져와. 관인 55 경비단장 관인 좀 가져와라 해서 그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게 영장이 있으면
별도의 프린트물을 출력을 해요. 별도의 프린트물. 여기다가 그 관인 도장을 찍고 이걸 오려가지고 딱풀로 이 본 영장에다 붙입니다. 이게 이른바 문제가 된 딱풀 영장입니다. 그 딱풀 영장으로 그걸 제시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법 진입이에요. 불법 진입. 그 다음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하고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 체포 적부심이 들어갔는데 이걸 또 기각했어요. 응?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역시 형평성에 매우 어긋난다. 서부지방법원의 이순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유리법연구회, 공수처 오동훈 공수처장, 응? 그리고 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왜들 이러시냐, 이거, 왜들. 축구 경기를 하면은 룰을 지키면서 경기를 해야지. 그래야 이기든지 말든지,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그 결과에 모든 사람이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지. 남들은 발로 공차를 안 하고 자기들은 그 공 들고 다니면서 골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관중들이 나와서 심판을 한데, 혼내준 겁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폭도들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이번 사태에 지금 벌어지는 행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감이 되십니까? 서울신문 사설 한번 보죠. 이례적 대법관 회의, 사법부 형평선도 꼿꼿이 지키길. 어제 뭐 전대엽 조희대 대법원장 뭐 등등 다 나와서 회의를 했는데 그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법부도 돌아볼 부분이 있다는 반성이 나왔다.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형평성에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있지, 당연히. 왜 국민들이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왜 아스팔트로 전부 뛰쳐나오냐고.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니까 사법부의 그 판단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아스팔트로 뛰쳐나온 거지. 법원이 잘했으면 왜 국민들이 아스팔트로 뛰쳐나와요? 생업에 바쁜, 학업에 바쁜 학생들이. 사법부의 책임도 통렬하게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 경비 못한 건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사법부. 근데 이거 반성 되겠어요, 여러분? 반성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왜냐? 소위 말해서 선고 때리는 그 봉을 판사가 때리잖아요. 그럼 판사가 잘못 판결할 수도 있잖아요. 판사도 사람인데. 그럼 그 판사를 소위 말해서 감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사법 독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공포감이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다 뛰쳐나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난 주말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으로 몰려 나온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너무나 부당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으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은 기각해달라. 그런 목소리를 내신 거 아니냐고요. 그 큰 흐름 속에서 이걸 이해해야지. 서부지방법원에 몇 명 들어가서 기물 파손하고 이걸 좀 폭도로 몰아붙이고, 이제 나오기만 해봐. 체류액도 분사할 거야. 경찰 3단봉도 빼서 이제 휘두를 거야.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87년 민주화 달성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소위 말해서 좌파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군부 독재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뭡니까? 사법부 독재 시대인 거죠. 이렇게 되면 경찰, 검찰, 소위 말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 독재 시대에 열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붕괴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한겨레 신문 한번 봅시다. 경향신문. 법치 흔들리면 나라 존립 어렵다. 법치가 흔들리면 나라 존립 어렵다는 대법관님들의 경고. 와, 경향신문 엄청 그 사법부에 순치돼 있네. 응?
경향신문의 그동안의 논조를 보면 엄청 뭐 사법부도 비판하고 하던데 왜 이렇게 갑자기 경향신문 사설이 사법부에 이렇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졸개처럼 느껴질까? 굉장히 이거는 평소 같지 않은데, 경향신문 사설. 그러면서 이 사태를 호도하고 있어요. 이 사태가 과연 서울 서부지방법 그 난동 사태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정답이 나오는 그 사태입니까? 그 앞에 공수처가 어떻게 했는지, 이순영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왜 안 하냐고, 경향신문 사설은. 그러니까 경향신문 사설은 사법부의 졸개 같은 냄새가 난다, 이런 비판을 받아도 싸다는 거예요. 한겨레신문 한번 봅시다.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법원 습격. 이 말은 맞습니다. 법원 습격하면 안 되죠. 법원을 습격하면 됩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배우까지 밝혀 엄벌해야. 야, 제가 오늘 이 사설 제목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80년대 제가 어릴 때, 그때 소위 말해서 이제 권위주의 정권, 군사 정권을 비호했던 아주 잘 모셨던 일부 언론 사설 제목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야, 한겨레 신문도 드디어 이제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면서 드디어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들은 이렇게 사법부의 졸개가 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법부 독재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설들만 오늘 보면. 자, 이번에 이 사태가 2030이 사실은 굉장히 중심에 있습니다. 뉴데일리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정에 예민한 2030. 민주당의 불공정 정치 갑질에 폭발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2030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지지하는 지지율이 3에서 7% 상승했다는 거예요. 특히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청년층이 분노하고 공정과 자유를 건드렸다. 이번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66명 그 구속영장 청구된 66명의 절반이 2030입니다. 절반을 넘습니다. 50몇 %니까. 그 중심에는 청년 우파가 있다. 이 중앙일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 난입, 여당 지지율 급등, 그 중심에는 2030 청년 우파가 있다. 이러면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 청년 우파들이 문제다, 거의 극우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폭도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갈라치면서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 성공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왜? 세상은요, 역사는 되풀이 되거든요. 이 페이스북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 페이스북 그 링크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번에 그 법원 안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가지고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청년이 이제 석방이 됐어요. 석방은 됐지만 아마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 청년이 쓴 글이 페이스북에서 지금 인기입니다. 충격을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쭉 밑으로 내리시면은 저는 저 게시물이거든요. 쭉 내려가시면은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예, 너무 많이 내려갔다. 예,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예, 여기네요. 언제부턴가 이 땅의 민주는 공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쓰는 단어를 보십시오. 벌써 수준 높죠. 이 청년들이 그냥 어리버리한 청년이 돌아다니다가 사람들 우르르 몰려 들어가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군중심리에 끌려서 들어간 청년이 아닙니다. 생각이 똑바르게 잡혀있는 청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언제부턴가 이 땅의 민주는 공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는 사회에 선행하며 뭘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회 변화에 뒤처져서 퇴행적으로 후행하면서 가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게 급급했습니다. 다수의 의사결정을 우리 사회를 이득 보는 집단과 손해보는 집단으로 갈라놓았고
그렇게 모두를 이롭게 한 공화 이념이 민주적 권력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저는 이 반쪽짜리 민주공화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멸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나라가 싫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저는 틀렸었습니다. 민주적 권력 안에 용인되어 우리 사회 공화를 위협한 수많은 정책과 입법이 사실은 반국가 세력의 이적 행위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께 알리고자 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반쪽짜리도 아닌 가짜였습니다. 소수적인 것이 항상 소수가 아니듯이 다수적인 것 또한 항상 다수는 아닙니다. 온디 왕따를 주도하는 세력은 소수인 겁니다. 반국가 세력은 먼저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언론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정권은 세무조사와 과징금을 빌미로 주요 보직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이 보낸 공정과 신뢰의 권위를 문화사상적 권력으로 치환해서 정보를 통제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가해자들은 온 사회를 침묵의 동조자로 만들며 국가를 병들게 했습니다. 세대 간의 분열을 야기하고 개인에게 자주적 성취 대신에 정책적 의존을 종용하고 특정 집단의 차별과 피해의식을 주입해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의 증거입니다. 이 나라의 구성원은 눈부신 산업화와 자랑스러운 민주화 세대, 그리고 한반도 역사상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청년 세대입니다. 자신있게 말하건대 오늘날 대한민국의 패단은 애국 국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온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를 마비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튜브와 SNS가 이러한 진실을 유통했고 대통령 지지율은 과반이 넘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차이는 수십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는 신념을 만들지 못합니다. 신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탄핵 찬성 집회에 사람들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분명 분별하지 못하고 빼앗긴 주권을 스스로 복권하지 못하는 이걸 추운 겨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본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은 주어진 처벌에 순응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치 못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다면 저는 순간의 치기로 많은 것을 잃겠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보다 행동을 숙고하고 철저히 준법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시민이 되는 순간이 대통령이 말하는 제2건국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19일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이게 지금 이번에 경찰에 연행되었던 애국 청년이 쓴 글입니다. 똑똑하죠, 여러분. 똑똑합니다. 우리가 우리 애들을 잘 키운 거예요. 정말 똑똑하죠. 이 학생의 글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애국 반국가 세력이라는 자들이 민주주의라는 권력을 독점하면서 여론 권력을, 언론 권력을 장악하고 등등의 국가 권력을 탈취하다시피 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민주주의를 정말 옥죄고 있다. 이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번에 자기가 조그마한 실수로 법원에 잘못 들어가서 그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서 있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반국가 세력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게 됐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라면서 냄새나는 어른들 모임이라면서 꺼려했던 그 자리가 바로 결국은 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자들의 모임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야. 대한민국을 망치는 그 반국가 세력은 그동안 민주주의와 언론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치장되어 있으면서
화려하게 보였지만 결국은 그 자들이 반국가 세력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애국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말한 겁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많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는 핵심 이슈가 이재명으로 불이 붙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잡아넣었는데 왜 이재명은 구속이 안 되지?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보니까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보통 한 6개월 안에 끝낼 걸 2년 2개월을 끌었거든요. 왜 이재명이는 이렇게 살려주는 거지? 그래서 아시아투데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강행했는데 이재명은 지연, 점화된 형평성 논란. 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니들 말이 옳다고 치자 잡아넣었어요. 그럼 이재명이는 왜 안 잡아넣지? 이게 대한민국 사법적이고 공정한 사회고 이게 정의사회 구현이요? 여기에 지금 국민들이 폭발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응? 이재명이도 그럼 깜빵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구속해라 이거예요. 응? 그게 사법정의 아니냐 이거예요. 왜 이재명, 윤미향, 황운하, 조국이한테는 그렇게 관대하고 배려했던 사법부, 경찰, 검찰이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유독 이런 식으로 불공평하게 대우하느냐. 이게 사법정의 아니지 않느냐. 이게 바로 국민들이 폭발하는 그 지점입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공수처 수사, 동시재판에서 일주일에 뭐 2차례 이상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1심 나오고 나서 2심 언제 납니까? 그럼 대법원 확정 판결은 언제 나죠? 응? 그래서 법조계에서 나오는 말이 재판장 재량으로 궐석 상태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앙일보 보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젠 이재명이 심판대에 올랐다. 이제 앞으로는 이재명이 심판대에 오르게 돼 있죠.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 경찰, 뭐 검찰, 뭐 사법부 다 합세해가지고 구속시켰는데 왜 이재명은 살려두는 거지? 그럼 대한민국 판사들, 대한민국 경찰들, 검사들이 다 이재명 졸개들인가? 거기다 줄 섰나? 이런 비판 받기에 거의 합당하죠. 어? 이재명한테 줄 섰나 전부? 그래서 이젠 이재명이 심판대에 오른다. 정권 연장을 지지한다는 지지율이 48.6이 나오고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지지율은 46.2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 이제 알고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시켜야 된다 하고 끌어내려야 된다고 했던 촛불행동 같은 저런 종북주사파 세력, 응? 거기에 편승했던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결국은 보니까 하는 짓이 나라 망치려고 이랬구나. 이재명이 대통령 시키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기스를 낸 것이구나. 2025년도 올해 특활비, 특경비 다 잘라버렸구나. 그리고 나서 지금 추경한다 그러죠. 20조. 응? 뭐 지역 화폐, 뭐 지역 나라 상품거니까 뭐. 그 중개하는 브로커 회사 수수료 챙겨주려고 말이야. 이재명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하다.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칼럼도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김대중 이 주필의 오늘 칼럼은 절반은 인정하고 절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윤 탄핵이 먼저냐 이 유죄가 먼저냐 이런 내용인데 김대중 주필의 이제 칼럼은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됐으니 이제 끝장이 났으니까 이재명이도 이제 물러가라 이 소리거든요. 이 굉장히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가 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이걸 먼저 따져야죠. 따지고 그럼 이재명 니는 건 뭐냐? 이재명이 니도 깜빵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지금 김대중 주필 말은 정치적 혼란의 중심에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이 있다.
희망사항이 있는데 대통령은 복귀한 다음에 자진 사퇴해라. 왜? 리더십을 상실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공직선거법 항소심 받으면 그냥 퇴장해라. 그럼 퇴장하겠어요, 이재명이? 퇴장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항전할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이 뭐 무너지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주필도 이제는 이재명을 언급하죠.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고 이제 탄핵 심판 받으니 이재명 당신도 그냥 사라져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부터의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깜빵 가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사법부 겨냥한 나경원. 이재명은 증거인멸 없고 조국은 도망 염려 없다더니. 본인의 페북에 올린 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답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법 지키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이재명, 조국, 황운하, 윤미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는 그렇게 배려하고 관대하게 처리를 했으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은 콕 집어서 이렇게 가혹하게 하지?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사법 정의가 서겠냐는 거예요. 사법 정의 서겠어요, 이게? 이재명은 증거인멸 우리 없어요. 응? 위정교사 시키고 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증거인멸 염려가 없냐고.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관저에 그냥 갇혀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아주 컸던 모양이지? 그것도 주말 당직 판사가 딸랑 나와가지고 한 국가의 대통령 구속시키는데 당직 판사 보내가지고 당직 판사들이 그렇게 워라밸을 중요시 생각하나?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느냐 마느냐 그 중차대한 구속영장 발부 시점에 당직 판사가 나와서 그걸 결정한다고?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한심한 자들이지, 완전히. 최소한도로 서부지방법원장이나 재판관들이 나와서 관여를 해야죠, 그런 건. 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미국 대통령 탄핵에서 구속영장 발부하는데 가면 주말 당직 판사가 와서 그 당직 영장 발부하겠어요? 일본 수상, 영국 수상, 프랑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하는데 그럼 주말 당직이라 해서 나와가지고 영장 전담 판사도 아닌데 그 당직 판사가 영장 발부하냐고요. 이런 게 바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린 대한민국 사법부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고발했습니다. 오늘 고발합니다. 혐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내용은 뭐냐? 어제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저 현장 그 그림 동영상 말고 사진만 한번 보여주시죠. 저 현장에 그럼 경찰 그 위에 동영상 표시된 저 장면인데 저기 시위대가 그럼 들어갈 때 경찰은 뭐 했냐는 거예요. 막아야지. 법원 건물이 폭도라며 경찰하고 뭐 JTBC가 폭도라며 저 사람들을. 그 폭도들이 법원 건물 들어가려는데 그럼 경찰은 왜 안 막았어? 저 동영상 보면은 슬쩍 피합니다. 슬쩍 피합니다, 여러분. 이종배 씨의 말에 따르면 19일 새벽 서부지방법원 출입을 막고 있던 경찰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는 일부 시민들이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영상을 게재하면서 영상을 보니 충격이다. 일부 시민들이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찰은 막는 신용만 하다 들어가라고 길을 터준다. 또 안에서 들어오라고 셔터 방화문을 올려주고 새벽에 왜 셔터가 열쇠로 잠겨있지 않고 열려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속영장 결과가 나올 시간이 가까울수록 경비를 더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병력 일부가 철수했다고 한다. 모종의 계획하에 윗선 지시 없이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 경찰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저기 들어가서 뭐 여러가지 혐의로 지금 영장이 신청된 사람들 개인적으로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 책임 없어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님, 경찰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은? 법원 청사가 저렇게 난장판이 되도록 경찰은 뭐 했어, 그러면? 책임져야지. 자, 트럼프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제가 좀 오늘 뉴스 브리핑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남부 국경 비상사태 선포, 대외 수입청 신설학권.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벌써 비상계엄에 준하는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해버려요. 자, 그러면, 미국 민주당, 미국의 촉구행동, 트럼프 대통령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탄핵 안 하지, 미국은? 왜? 미국의 성숙된 시민의식은 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대통령의 대통령이 통치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로 뽑았으니까. 저게 바로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와 퇴행적인 한국의 민주주의의 차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딱 취임하자마자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 단속하기 위해서 남부 국경지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지금. 그리고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그리고 미국 안으로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 그리고 범죄 일으킨 사람들 전부 다 잡아서 다 자기 나라로 쫓아내. 이러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모든 미국인들이 환호하면서 트럼프 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왜 미국 시민들은,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안 하지? 응?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회라는 이 기구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마도 이번 탄핵 정국 사태가 지나면 대한민국에도 트럼프 같은 철권 통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라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사법부가 온전합니까? 경찰이 온전합니까? 검찰이 온전합니까? 공수처가 온전합니까? 정치 경찰, 정치 검찰, 정치 판사, 정치 언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나라가. 국가가 어떻게 망하느냐,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유사하게 나옵니다. 이러다가 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합니다.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연합뉴스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은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관해서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차 변론에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할 경우 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이제 뭐 서울구치소에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뭐 그 죄수복을 입고 나타나질 않겠죠. 그래서 출석을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 헌법재판소 주변에 오실 것 같아요. 오늘 그 집회 현장에 가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비폭력 평화 시위를 하셔야 됩니다. 합법 집회 장소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또 조금이라도 뭐 폭력적인 장면이 연출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폭도들이다. 응? JTBC 같은 저런 언론들은 폭도들이다. MBC 폭도들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부 폭도들이다. 이렇게 매도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비폭력 평화 시위를 하셔야 됩니다. 경찰도 뭐 뿌리는 체류액 있잖아요. 그리고 3단봉 있잖아요. 착 펴면 나오는 거. 그거 쓰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강경 진압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절대 빌미를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폭력 평화 시위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경찰이 때리면 맞아라, 일단.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그 경찰관을 고발해라. 그게 이기는 길이다. 우리가 경찰관을 두들기면 그 민노총 되는 거다.
민노총이 되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태를. 비폭력 평화 시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정리하면서 대통령님 사복 입고 오신다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떨어져서 하나 제가 뒤에서 골라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알부민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날씨가 추워지면 면역력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면역력 건강 관리를 위해서 쉽게 마시고 빠른 효과를 보는 이 알부민, 남재현 원장의 알부민을 소개합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1522-2429. 이 알부민은요, 많이 마시면 근육량이 증가하고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도움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좀 피로하시거나 면역력 좀 떨어졌다, 뭐 술자리나 야근이 잦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투TV 구독자분들에게는 특가 행사를 하는데요. 2박스를 사시면 1박스를 그냥 드립니다. 2+1 행사입니다. 지금 밑에 번호 1522-2429로 전화하시면은 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